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3회차 문제고요. 그러니까 3회차 문제인데, 첫째 주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부터 보셨고, 둘째 주에 그러니까 개발법부터 보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건축법부터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건축법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몇 쪽인가요? 70쪽이죠. 70쪽에 25번이요. 그러니까 70쪽에 25번 있죠. 요약집 쪽수를 말씀드리고 가죠. 예. 1쪽부터요. 아니, 1쪽이란다. 1번이요. 그러니까 3회차. 그러니까 3회차 1번. 66쪽이죠. 66쪽에, 그러니까 1번은 뭐 각각이요. 동그라미 1번 4, 동그라미 2번 4, 동그라미 3번 6, 동그라미 4번 4, 그러니까 동그라미 5 11. 그러니까 2번 문제 전체 요약집 4, 3번 각각이요. 동그라미 1번 34, 2번 65, 3번 18, 4번 39, 5번 7. 그러니까 4번 문제 각각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4, 죄송합니다. 4. 그러니까 2번 4, 3번 9, 4번 11, 5번 6. 5번 문제 전체 23.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러니까 전체 18. 6번 전체 18. 다음 7번 문제 전체 28. 8번 문제 전체 46. 그러니까 9번 문제 전체 33. 쉼표 36. 33과 36. 그러니까 10번 문제 전체 59. 그러니까 11번 문제 전체 65.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2번 문제 전체 66. 그러니까 13번 전체 74. 그러니까 14번 79. 그러니까 15번 박스가 있고요. 동그라미 5개가 있죠. 뭐 첫 번째는 괄호하고 77. 뭐 77쪽 언저리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직접 써져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77.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76. 네 번째 동그라미 82. 다섯 번째 동그라미 74. 그 다음에 16번이요. 그러니까 16번 전체 85. 그러니까 19번 89. 17번 89. 그러니까 18번 101. 그러니까 19번 첫 번째 동그라미 107.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123. 그러니까 20번 전체 그러니까 119. 그러니까 21번 박스에 동그라미 4개. 첫 번째 동그라미 113. 뭐 두 번째도 113. 세 번째도 113. 그러니까 네 번째는 146. 다음 쭉 와서요. 그러니까 70쪽에 22번 전체 121. 그러니까 23번 각각 동그라미 1번 괄호 열고 129.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130. 동그라미 3번 130. 4번 130. 그러니까 5번 109. 그러니까 24번 전체 134. 25번 전체 162. 26번에 동그라미 1번 178. 그러니까 2번 165. 그러니까 3번 183. 그러니까 4번 165.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5번 172. 그러니까 27번 전체 158. 28번 161. 그러니까 29번 각각이요. 동그라미 1번 206. 동그라미 2번 206. 동그라미 3번 201. 동그라미 4번 괄호 열고 206 괄호 닫고. 동그라미 5번 209. 30번 문제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31번 175. 그러니까 32번 괄호 열고 244 괄호 닫고. 예. 그러니까 다음요 33번. 그러니까 전체 270. 그러니까 34번 전체 265. 35번 전체 240. 36번 전체 226. 37번 그러니까 265. 그러니까 38번 그러니까 273. 그러니까 39번 그러니까 280. 40번 290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70쪽에 25번을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70쪽에 25번이요.
건축법,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 X요.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고, 동그라미 2번, 사이 X요. 사이 기둥은 주유구주부가 아니죠. 그래서 사이 기둥 손대는 건 대수선이 아니고, 동그라미 3번, 방어구역을 위한 바닥벽, 증설, 해체,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 다 대수선이죠. 주유구주부 맞고요. 주유구주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불 넘어가는 걸 막자, 대수선에 해당하죠. 동그라미 4번, 5개 X요. 주피특이 있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주피특. 동그라미 5번, 다중 X요. 다가구, 다세대인 거죠. 요약지 162쪽이요. 대수선 9가지가 있죠. 대수선 6가지와 3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주유구조부가 기보점 내바 주지가 있죠. 기보점 내바 주지가 있고요. 6가지 손대는 것들이요.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 다 대수선이고, 대부분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 변경이 대수선이고, 당연히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런데요, 불 넘어가는 거 막자고요. 방화벽, 그건 찌끔이라도 증설했죠.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불이야 도망가자고요. 주피특, 찌끔이라도 증설했죠.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다 대수선에 해당하고, 6가지는 다 됐죠. 6가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3가지요. 순서가, 외벽 마감 재료, 붙어 있네요. 외벽 마감 재료, 스티로폴, 손대지 마라, 30 붙어 있는데, 그게 초점 아니고, 다음에 2번째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손대는 것. 이뻐요. 이쁘게 하자고요. 미관지구 정해놨는데, 거기서 외부 형태나 담장, 이상하게 손대지 마라가 있죠. 전부 9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25번.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됐고, 26번이요. 사전결정, 건축호가 사전 승인,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네요. 이건 이제 큰 틀 먼저 보고 가시죠. 책 보시면, 178쪽을 보시면, 177쪽이군요. 177쪽에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사전결정 제도가 있죠. 건축 정식 절차요. 건축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정식 절차가 굵은 1번 그림의 오른쪽 끝에 있는 큰 네모이죠.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기본 절차이죠. 기본 절차이고, 당연히 건축 손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으니까 땅바닥 있어야 되고요. 되지요. 다음에 뭘 갖고 허가 불허가를 때려요? 그 사람 관상 보고요? 아니죠. 도면이 들어와야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땅 마련해서 땅 마련해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 그러면 B 땅 팔아야죠. 다시 C 땅 사서요. 사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불허가. 그러면 또 그 땅 팔아야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 되죠. 그래서 사전결정 제도가 있죠. 사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정식 절차의 가장 처음인 모호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101번 땅에 3층 학원 된대요 안 된대요를 물어보는데, 물어보려면 당연히 땅 사야지, 땅 있어야지, 도면 있어야지. OX X요. 땅 사고 도면 떠서 할 거면 이런 제도가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정식절차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이요. 대지 확보하지 않고 도면 뜨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D 땅이요. 대지 확보하지 않고 도면 뜨지 않고 물어보는 겁니다. 101번 땅이다. 3층하고 짓고 싶은데 된대요 안 된대요. 사전에 상담 신청, 사전 결정 신청을 하는 거죠. 결정 신청을 해서 된다고 하면 그때 대지 확보하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에 들어가면 되고,
사전 신청, 상담 신청, 결정 신청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땅 산 적 없죠. 아무 부담 없이요. 뭐 다른 땅, 이 땅 넣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F 땅 넣어보고 뭐 중개업소에 땅은 세 있고요.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도면 뜨지 않는 게 이쪽이죠. 그러니까 사전 상담 결정 떨어졌으면 몇 년 안에 정식 절차에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여러 가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절차들이 있겠죠.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 결정 두 번째 괄호요. 사전 결정 통지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있고요. 다음에 절차 중에 그러니까 만장 두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83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제목 그대로요. 건축 공사를 할 때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관리할지 아닐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예치금 나중에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 꺼내 쓸 거예요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덩어리일 때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를 묻어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건축 허가권자는 또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165쪽 앞으로 와서요. 164쪽에 있는 이제 그림은 다 아시는 거죠. 권총이요. 국가대표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고 도 아래 시, 군, 구가 있죠. 건축허가요. 가장 말단 양과로 1번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과로 2번 특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다. 양과로 3번 도지역 즉 시군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다 허가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대상 차수하면 얼마를 준대요? 3,000원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주교님은 돈 몇 푼 신경 안 쓰십니다. 허가권자까지가 다 있죠. 이제 문제 보시죠.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6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자연환경 보호상 차수하면 얼마요? 3,000원이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일반은 비점 3층 일반 업무시설 건축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과 군수는 건축허가 시 사선 그 구역 도지사에게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구가 좀 길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사선 그 구역, 특 사선 그 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있다. 맞죠? 시, 군, 구가 원칙. 세종과 제주는 몰빵 다 세종과 제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1, 2, 3, 4 다 맞고요. 다음 와서요.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설 예정지에서 5층 X 가설건축물 건축하려는 경우 특특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있죠.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로 만들 땅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 공원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설건축물 몇 층 이하요? 3층 이하이죠. 3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3년 플러스 연장 3년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 틀린 것은 5번. 27번형 제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29가지 용도 중에서 4가지는 이제 자주 보셨었죠. 그냥 문제 먼저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장의사 누구라도 돌아가시죠. 바로 집 앞에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동물, 병원과 동물, 미용실, 강아지 깽깽깽, 공잉 야옹야옹 소리가 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저 위에 문제의 셋째 줄에 400제곱미터라고 써져 있네요. 400제곱미터니까 이 종에 해당하죠. 큰 다중 이용시설은 숙박시설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안마 실소,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가족들끼리 즐겁게 떠들어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소주 각 1병, 일반 음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새벽 3시, 4시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동그라미 5번, 이용원, 미용원, 사선극고요. 깨끗이 하고 다니자고요. 그 다음에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각 입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잠깐 그 조리를 하는 겁니다만, 그건 병원의 입원과는 다른 개념이고, 동그라미 5번은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 그러니까 28번 문제요. 건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에다가 숫자 얼마요? 건축에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건축에 숫자 5 쓰시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축 X요. 이축 없고 첫줄 끝에 이전까지 해서 5가지가 건축이죠. 신축, 증축, 개축, 이전까지가 대수선이고, 죄송합니다. 건축이고 두째 줄에 대수선 X형, 용도 변경 X형. 대수선 따로 있고 용도 변경 따로 있죠. 1번 틀려서 답.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죠. 3번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 그러니까 숫자 빵 쓰시고요. 빵이 됐다고요. 근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쓰도고칠 개축이고, 4번 천재주변 구박기세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연면적 합계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것은 재축이고, 물론 이제 다른 장난을 나쁘게 하면은 재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높이 층수 등등을 한참 더 늘리면 그건 이제 재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숫자 빵 쓰시고 빵 됐고, 그 대지 안에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신축, 빵에서 올라갔다 신축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은 1번. 29번 문제요. 용적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냥 건대, 연대 간단히 쓰면 되는 거죠. 29번 문제요. 29번 문제. 건폐율은 뭐고요? 근대요.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뭐고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지주피대 뺀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용적률이란 서승극구형, 대지면적에 대한 서승극구형, 건축면적 X형, 연면적의 비율이 되는 거죠. 연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동그라미 2번. 1번 틀려서 답이고,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 계획법, 규정에 의한 용적률 기준에 의한다. 서승극구형.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국토법에 써져 있죠. 단 건축법, 특별법에서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규정에 따른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었으면 빈 땅 내놔라. 그러면 땅 줄어들고 건물 날씬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공개공지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배까지는 가야 원래 면적을 찾아먹을 수가 있죠. 동그라미 4번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괄호 열고 간접적으로 괄호 닫고 규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이 뭐고요?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가 뭐고요? 용적률이죠. 높고 낮고 높이를 직접 규제하는 거지. 간접 안폭 그건 초점 아니고요. 높이에 영향을 미친다. 동그라미 5번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지주피대 빼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고 답은 1번.
그러니까 3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지 마라. 일정 면적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원칙적인 최소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금 30번 문제죠. 30번 문제는 면적 기준 얼마는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부알밤에 공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200, 이태백 녹지에 누워있다는 거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냥 뭐 기준을 써놨으니까 뭐 예시도 아니고 기준이니까 그냥 그대로죠. 60, 150, 200이니까 뭐 동그라미 1번 끝에 90x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요 3번 그러니까 5번 끝에 300x예요. 그런 건 아예 기준 자체도 없죠. 60, 150, 200.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60,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60, 동그라미 3번 상업지역 얼마요? 150, 15야 150. 그러니까 4번 공업지역 150, 5번 녹지지역 200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그러니까 31번 문제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죠. 이러저러한 다툼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 재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분쟁에 대해서요. 책 넘어오셔서 175쪽 보시면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A, B 사이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다툼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하면 되죠. 뭐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175조 굵은 2번 표에서요. 그러니까 답답한 한 명이 그러니까 상담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럼 B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B도 사인까지 하면 그러니까 날인까지 하면 A, B의 합의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들이 그만 싸우자. 따르자. 맡기자고 신청을 했습니다. 맡기자고 신청을 했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으니까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사인할 필요 없이 즉방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뭘 하더라도 뭐가 더 세요? 소송이 더 센 거니까 소송 가면 이쪽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날짜 얼마고요? 그러니까 60일, 15일, 그러니까 120일, 6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뭐라고 하고요? 상담 신청을 조정 신청. 그러니까 상담안을 조정안. 그러니까 맡기자는 것을 무슨 신청이요? 재정 신청.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론 낸 것을 재정 문서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걸로 다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한다. 국토부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판단 아주 어려운 거잖아요. 어느 집이 쭉 금가고 있는데 그게 아르헨티나 지진 때문인지 경주 지진 때문인지 옆에 건물 짓는 사람 잘못인지 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서인지 그러니까 검토하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하고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분쟁전문위원회는 사선거고요. 당사자의 조정신청 받으면 얼마요? 60일 이내. 재정신청 받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60일, 15일, 120일, 60일이죠. 동그라미 4번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A, B 지네들끼리 쌈 붙은 거죠. 지네들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사선거고요.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선거고요. 출판요. 여기는 이미 맡기자고 처음 합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니까 사인할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합의가 된다고요.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60일 안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다시 계속해요.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선 그거고요. 그 나머지 4줄이 별거 아니라고요. 당사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되면 사선 긋고요.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당사 간의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가 되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이요. 주택 32번. 주택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책에 안 써놨어요. 조합 임원 누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써놨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32번 문제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오지 택일형 몇 개래요? 1개라는 거죠. 그러면 뜻은 뭐고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4개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될 수 없다, 이런 그럴 만한 표현은 없고요. 결격사유,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사람이 4개, 될 수 있는 사람이 1개가 있죠. 문제 없으면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냥 읽으면 됐죠. 오지 택일형이라고요. 끝났어요.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5살짜리가 스카이 콩콩 내가 조합장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따라 자기에게 상실 정지됐으면 일을 못하죠. 동그라미 3번 해당 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돈 다 빼먹으려고요? 말이 안 되죠. 동그라미 4번 금고 이상형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무튼 이 사람은 집행유예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지금 뭔가는 걸려있는 사람이죠. 동그라미 5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사선 그고요. 우로서 복권 됐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경제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냥 오지 택일형이라는 거 갖고 푸는 문제들 몇 문제들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33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매도 청구한다. 그것만 갖고는 선명하지 않고, 지문을 이제 좀 보면은 아시겠죠. 지문을 읽어가야 되고, 또 지문 읽어가지 않아도, 제목만 갖고, 지문을 한두 개 읽어보다가 그림을 떠올려보죠.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선 그었고요. 어찌고 저찌고 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선 그었고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괄호에 있는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까지 이제 거기를 보니까 그림은 그려지고, 당연히 그냥 아무것 없이 5째 줄 매도 청구면 X요? 공시가 X이죠. 뭐로요? 시장 가격으로 하는 거죠. 시장 가격입니다. 집장사 A가 집을 지어서 판 거죠. 그러세요. B1, B2 등등이 대지 지분과 콘크리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장사 A가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였죠. 그래서 좀 지났는데 나중에 여기 땅 주인이 나타났고 그 땅 주인이 이긴 거죠. 소송에 이겨서 아이고 잘 잤다. 근데 당신들 내 땅에서 뭐 하셔? 땅 나가셔. 그러고 있다고요. 이 땅이 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이 땅이 작으면 전체 얼마면 5% 미만이면 B들이 아이고 할아버지도 화나시죠. 우리들도 화나요. 저 못된 개똥이 A 때문에 우리도 고생이네요. 할아버지 넘기시죠. 저희들이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대지에 생긴 얼룩을 깔끔하게 동시에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5% 미만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 선정에서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XX예요. 대표자 세 글자 얼마요? 3이죠. 3이니까 100분의 3이요? 7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죠.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여기 전체 지분에 생긴 얼룩을 깔끔하게 전체 다 없애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아래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20% 미만 X요. 20X 얼마 미만요? 5% 미만이죠. 5% 미만이어야 되고 찌끔한 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5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빼고 간 날부터 3년 X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34번이요. 그러니까 투기구할지구 지정 및 해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구할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맞죠? 34번 문제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써져 있으니까 거기 그냥 이 그림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아시는 거죠.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인가요?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합니다. 또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그러니까 집을 적게 짓겠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뛰게 되겠죠. 투기가 생하겠죠. 그 정도면 됐고, 그게 몇 %인지 그런 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했거나 구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수기가 아무튼 청약 경쟁률이 세면 수기가 심한 거죠. 동그라미 4번. 신도시 개발 주택의 전매 행위 상행 등으로 주거 투기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집이 작다고요. 사람 수는 많은데 집이 적으면 평균적으로 나눠주면 투기가 심하겠죠.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구할지구 지정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선 그렇고요. 맞죠?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투기구할지구 지정 해지할 경우에는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 XXX요. 뭐고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한다. 다음에요. 35번. 지역, 주택조합 세립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묶음으로 옳은 것은 지문 옆에다 쓰기보다 돼요. 35번 그 자리에다 쓰는 게 더 낫겠죠. 35번이요. 그냥 8개 도와 제주도가 있죠. 그래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9개 권역인 거죠. 또 동그라미 1번이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사선 거구요. 및 X. 충남권, 충북권이 따른 거죠. 그 다음에 2번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사선 그구요. 및 X. 전남이 있고 전북이 있고요. 3번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사선 그구요. TK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PK가 있는 거고요. 4번 제주특별자치도 맞고요. 5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선 그구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및 X. 강원도가 따로 있는 거죠. 답은 4번 이런 게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36번 문제요. 원룸형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네요. 원룸은 면적 차이가 있죠. 동그라미 3번 틀렸고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이어야 되고요. 원룸형은요 50 이하이죠. 수정은 85 이하이고 원룸형은 50 이하이고요. 226 보시죠.
그러니까 226쪽에 그러니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아연다가 있죠. 아연다. 그러니까 아파트 5개층 이상, 그러니까 연다 4개층 이하.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지금한 집 많이 짓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형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도시 지역에 지금한 집 85 이하 많이 짓자. 한 덩어리로는 300세대 미만. 근데 도시형에 뭐가 있고요?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죠. 그러니까 단지형도 있고 그다음에 원룸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한 집 많이 지어, 막 지어, 이것저것 다 풀어줄게, 막 지어, 뭐 그랬던 거죠. 주차장 뭐 10집에 하나, 그러니까 7집에 하나, 12집에 하나, 그러니까 놀이터도 없고요. 그런 거죠. 애기들 사는데 놀이터도 없이 너 초등학교 입학했니? 너 앞으로 12년 동안 흙도 밟지 말고 살아. 말이 돼요? 안 되죠. 놀이터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애기들을 집어넣어요? 말이 안 되죠. 콘크리트만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연다가 되는데 연다는 한 개 더 붙일 수 있죠. 지금 한 집 지으면 이것저것 풀어주겠다. 막 지어. 5층에 사는데 개똥아 놀자 기다려 내려가서 같이 놀 수 있죠. 그러니까 원룸형 천연총각 사는데 뭐 놀이터 볼까 아침에 출근할 때 뭐 미끄럼틀 타고 출근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놀이터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연다가 다 되는 거죠. 아연다가 다 되는데 도시형 자체는 얼마 이하인데 85 이하인데 원룸형은 얼마 이하로 하라고요? 50 이하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50 이하입니다. 50 이하에다가 얼마 이상이면 문 한 짝 달 수 있고요. 30 이상이면 문 한 짝 달 수 있다.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80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85초가는 도시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초가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고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36번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뭐 지하층에 놓으면 습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욕실, 부엌은 있어야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요. 동그라미 1번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요. 50 이하인 거죠. 50 이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하나의 건축물 한 동에 섞어 짓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과 그게 이제 원칙인데 한 동에 섞어 짓지 마라가 원칙인데 하나의 건축물에는 사선거고요.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추구하는 주택 한 세대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함께 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죠? 뭐 동그라미 5번 원룸형 주택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뭐 동그라미 5번의 세 글자 뭐고요?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경관 쓰시고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34번 문제에 투기과열지구 거기에 동그라미 2, 3, 4 요건이 있었고 또 여기 37번에 투기과열지구 또 이제 세부 요건이 또 있네요. 뭐 문제가 이제 중복돼 있지만 아무튼 뭐 큰 문제는 없겠고요. 37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생행하고 있거나 생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있는 바 사선거고요.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X요. 뭐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숫자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것까지 외우셨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시험에 안 나와서 안 외웠으면 그냥 이제 넘어가시고 38번 넘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80번까지 풀고 와서 모나미 굴리시거나 하면 되는데 다 모나미만 맡길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이제 80번 갔다 와서 시간이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절대로 두 번 읽지 마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읽고 나서 한번 손댔다가 나중에 고치는 순간 틀리는 거니까요. 절대로 고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쓸 것 같으면 제대로 써서 하나를 구하고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뒤로 빼고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2교시는 시간 충분히 남으니까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올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형. 그렇게 이제 갔다 와서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엎드려 자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뒤에서 어떤 사람은 막 끙끙 앓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찍 풀었다고 엎드려서 쿨쿨 자고 있으면 그 뒷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겁니다. 그냥 빤듯한 자세로 앉아 계셔야죠. 앉아 계시는 동안 시간 많으니까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숫자는 모르는 거고요.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몇 대를 초과하였거나 구민주택 규모의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한 것. 그 정도면 바글바글 하겠네요. 동그라미 2번. 신도시 개발,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택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집이 한참 모자라고 사람은 많으니까 좀 바글바글 하겠네요. 동그라미 3번. 신도시 개발, 그러니까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전세값은 2년 지나고 나면 1억 5천, 수도권에서 1억은 싸죠. 수도권에서 2년만 지나면 딱 2억씩 올라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새 집 마련하라고 많이 나설 겁니다. 4번. 신도시 개발,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주택 공급 규칙, 주택 청약 1순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고요. 공급이 작게 나오면 사람들이 밀리겠죠. 많이 미어 터지겠죠. 동그라미 5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인지 13%인지는 모르는 거고요. 이상 증가한 곳이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증가, 집을 마구 지어대겠다고요. 그럼 걱정돼요? 아닌 거죠.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끝에 증가 X, 감소. 동그라미 5번. 넷째 줄 시작하는 곳에 증가 X, 감소하는 곳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겠죠. 그냥 그런 수준의 국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와서요. 38번요. 주택법상 전매행위는 제한되지만 대한민국이니까 전매는 당연히 허용되죠. 대한민국과 사고 파는 건 당연히 허용되고 특별한 곳에서만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그 특별한 곳으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데 지금 그런 거겠죠. 주택법령상 갈매기 끼워 넣고요. 주택법령상 갈매기 숫자 3 세 군데에서만 전매가 제한되죠. 대한민국 당연히 전매 허용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세 군데에서는 전매행위가 제한되지만 그 세 군데에서도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데 전매 허용 사유로 틀린 X요. 제발 너만 나와라. 뭐고요? 상속과 1이 있죠. 됐습니다. 그냥 숫자 눈으로 몇 번이요? 3번. 1년 X 몇 년요? 2년이죠. 동그라미 1번.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사선급구요. 수도권을 제외한 사선급구요. 다른 광역시 등등으로 이전. 2번. 입주자 선대인 지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부부 공유로 하는 거죠. 3번.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이혼으로 인해서 지유를 배우자에게 이전. 5번. 상수에 추가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 주택법 보셨고, 뭐 건축법, 주택법은 다 대부분 토막토막 사항들이죠. 뭐 잠깐 쉬고 이제 농지법과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